오늘 두 번째 강연으로 성정아 마산 예일 이비인후과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컬렉션은 행복이다를 주제로 준비하셨는데요. 정말 컬렉터분들을 위한 정말 좋은 강연이 될 것이라고 예상되기 때문에 끝까지 자리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첫 화면은 하와이 마우이라는 섬이 있습니다. 섬에 그 할리아칼라라는 그 꼭대기 3,000m가 좀 넘죠. 거기서 제가 이제 사진을 그 당시에 이제 구름이 흐르는 장면을 찍었던 사진입니다. 팬데믹이 끝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 사진을 올렸고 아트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저희 이제 오늘 아트 토크는 돈으로 살 수 없는 가치, 컬렉션은 우리 가족의 행복이다. 컬렉션을 이제 저희는 저 혼자 한 게 아니고 이제 와이프하고 애들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그렇게 주제를 잡았고요. 그리고 제가 미술 전문가가 아니니까 혹시 실수를 하거나 또는 전문적인 이야기가 전문성이 좀 떨어지더라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마산에서 이제 천원 이비인후과 개원한 23년 차고요. 전문의 4명이 있습니다. 이비인후과 전문의 4명, 마취과 1명 그렇게 같이 근무를 하고 있고 수술을 지금 시작해서 이제 직원들 50명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명이 같이 있다 보니까 시간이 좀 여유가 있어서 많은 이제 컬렉션을 하게 되고 또 미술관을 많이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컬렉션을 하게 된 동기는 이제 취미생활이 사실은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가 사진도 좀 했고 골프 한 20년 차 했고요. 스쿠버 다이빙도 했고 야구 보기를 좋아하는데 가장 가족들이 가장 많이 했던 게 이제 여행 다니면서 미술관을 투어하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굿즈도 사게 되고 좀 관심을 많이 가지게 되면서 이제 그림 컬렉션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족 여행 뮤지엄 이제 몇 가지 좀 특이했던 것들을 여러분한테 먼저 소개 좀 해드리고 제가 이제 컬렉션 했던 것들을 조금 설명을 해드릴까 합니다. 2011년도 지금 벌써 10년이 넘었죠. 그 당시에 이제 플로리다에 있는 이제 제 친구가 연수를 거기 가가지고 있었는데 이제 플로리다 오면 참 좋다 해서 여행을 한 2주 정도 가게 됐습니다. 가족들하고. 그래서 갔는데 이제 그 당시 달리 미술관에 있는 줄 몰랐거든요. 그래서 저는 스페인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 가족들 방문해서 이제 처음 보고 달리 어떤 그 초현실주의 세계를 그때 좀 미술관에 직접 보고 또 많은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플로리다가 거의 우리나라 한 85% 정도 되는 크기로 제가 알고 있고 지금 당장 다음 달에 마이애미 그 아트 바젤이 열리는 마이애미하고 한 3-4시간 정도 거리에 이제 세인트 피터스버그에 이제 달리 뮤지엄이 있거든요. 혹시 바젤 갈 일이 있으면 같이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와이프가 특히 고어를 좋아하는데요. 이 고어하고 태우묘를 꼭 보고 싶다 해서 친구하고 같이 파리에 가서 이제 사진을 찍어 왔더라고요. 그리고 제 큰애가 이제 미국 프로비던스 로드아일랜드 쪽에서 이제 학교를 좀 다니고 있었는데 그 당시 이제 뉴욕을 저도 자주 방문을 했고 저희 딸도 이제 뉴욕을 자주 가게 됐죠. 학회 때문에 또 잠시 가게 됐는데 모마에서 직접 이제 고어 그림이나 피카소 또 그리고 마티스 그리고 잭슨 폴락 같은 그림들을 제가 직접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겐하임 미술관도 마찬가지로 가서 좀 보게 되었고 하와이 가면 또 작은 미술관이긴 한데 호놀룰루에 미술관이 있습니다. 거기서도 실제로 작은 미술관임에도 불구하고 마티스 그리고 보흐 그리고 모딜리안 이런 그림들이 있더라고요. 굉장히 놀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저희가 또 가족들이 좋아하는 작가가 이제 구스타프 크림트인데 구스타프 크림트 작품을 보려고 사실 일부러 빈을 갔었어요. 레오폴드 뮤지엄하고 저 이제 동생이 워낙 또 구스타프 크림트를 좋아해가지고 그래서 빈 벨베데레하고 체스키 크롬노프 에곤 실레 뮤지엄 그다음 모스테르 알베르티나 뮤지엄까지 해서 이제 여행을 좀 많이 다녔었고요. 자연스럽게 이제 다니다 보니까 미술에 관심이 많아지고 굿즈라든지 이런 걸 사게 되면서 이제 컬렉션을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전시장을 다니면서 국내에는 컬렉션을 사실은 많은 돈을 두고 원화를 사기는 어렵더라고요, 처음에. 그래서 이제 프렌치 위주로 조금씩 구입을 하기 시작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국내 여행은 제가 인상식급 두 곳이 있는데 구하우스 미술관하고 뮤지엄 산이 있습니다. 구하우스는 부대표님이 이제 오랫동안 해외 다니면서 컬렉션 했던 것들을 모아서 이제 경기도 양평에 하우스 미술관을 지어놨는데 꼭 한번 가보시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강원도 원주 오크빌레에 있는 그 한솔문화재단에서 하는
뮤지엄산이라는 그 미술관이 있습니다. 여기도 김학의 선생님 작품도 직접 볼 수 있고, 그리고 제임스 트레일 작품이 이제 볼 수 있는데, 직접 한번 꼭 기회가 되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뭐 우리가 미술 어떤 세계관이 좀 확장된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저희 이제 가족들이 서울에 전시 있을 때마다 호크니 전시, 자코메디 전시, 그리고 부산의 라이프 전시, 뭐 카츠 전시, 미셸 바스케아 전시까지 뭐 이런 외에도 많은 전시를 다녔는데 자주 이제 시간이 되면 1박 2일이나 2박 3일로 이제 서울이나 부산 쪽을 가서 여행을 하면서 이제 전시관을 보게 됐죠. 그리고 저희 컬렉션에서 가장 큰 어떤 변화가 온 게 있는데 사진 수업이 굉장히 큰 그거였습니다. 그래서 보건사진미술관에서 2015년도, 16년도 저희가 이제 사진 수업을 와이프하고 거의 한 6개월에서 한 8개월 넘게 수업을 들었던 것 같아요. 이론 수업도 하고, 직접 또 선생님이 이제 실기시험까지 같이 했거든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사진이 미술이 가진 의미는 과연 무엇이지? 뭐 이런 걸 좀 배우게 된 거죠. 그래서 미술사에서 사진이 어떻게 쓰여졌는지, 또 현대미술이 결국 사진이 나옴으로써 재현수단이 사라지면서 현대미술이 발전했다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저희가 배우게 됐습니다. 지금 부산의 고은사진미술관에서 저희가 수업을 직접 했었고, 이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이 저희가 마지막 수업 끝나고 그 수업 들었던 그 학생들이 그 전시했던 작품이고, 그 당시 여러 군데서 사진을 많이 찍었거든요. 찍고, 그 작품 하시는 선생님께서 이제 선택해 주신 찍은 작품. 이 작품은 인사동에 그 거리에서 이제 악사가 이제 하는 장면인데 좀 굉장히 인상 깊었던 그런 작품입니다. 저희를 가르쳤던 선생님이 이제 차진현 선생님이라고 많이 알리진 않으셨지만 어쨌든 우리나라 그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어떤 역사성에 대한 재인식 뭐 이런 것들을 이제 굉장히 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이제 그때 당시에 저희 수업을 맡아서 진행해 주셨고 그때도 어쨌든 사진을 통한 어떤 그 역사성 또 아닌 감성의 표현 이런 철학들을 많이 배울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림은 이제 그렇게 하면서 이제 여러 많이 미술관을 다니고 하면서 컬렉션을 조금 찾기 시작했는데 사실은 갤러리를 직접 방문해서 제일 많이 도움을 받았고 그다음 이제 아트페어 장이 지금 디아프처럼 이제 많은 작품들을 한목에 볼 수 있으니까 작품 구매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리고 옥션을 통해서도 이제 그림들을 사실은 구매를 할 수가 있거든요. 옥션도 우리나라 이제 K 옥션, 서울 옥션이 있으니까 좋은 작품들 간혹 이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들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팬데믹이 온 이후에는 이게 이제 인터넷 온라인 쪽이 굉장히 발전하면서 이제 온라인 구매가 또 활성화되어서 최근에는 MZ 젊은 분들은 온라인 구매를 굉장히 많이 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제가 이제 컬렉션을 하면서 많은 도움을 받은 분들이 있습니다. 실제 많은 분들이 지금 제 앞에 있는 갤러리들이 다 해당이 되겠지만 특별히 저희 가족들에게 컬렉션에게 도움을 주신 분이 5분 저희가 좀 뽑아봤는데 갤러리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많이 친숙해지고 미술에 많이 가까워지기를 제가 바라는 마음에서 저희 히스토리를 들려보겠습니다. 디아프 2002 지금 2022년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정갤러리 대표 전병하 대표님, 그리고 부산의 백아람 장윤호 대표님, 서울 갤러리 스탠의 젊으신 송지 대표님, 그리고 이번에 MG 컬렉터 강의를 맡고 계시는 아트 메신저 미술 교육자 이소영 선생님, 그리고 이제 외국 갤러리 중에서는 이제 페레스 프로젝트 한국 담당하시는 조은혜 대표님, 이 5분이 그래도 좀 꼽으라면 저희 이제 컬렉션에 굉장히 영향을 미쳤던 어떤 시기별로 그런 분들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먼저 이제 전병하 대표님, 지금 이제 위원장 맡고 계시고 바쁘시더라고요. 전 대표님은 저희가 인연이 제가 그 애들이 혹시 에바 알머슨이라고 아실 겁니다. 아주 귀여운 가족 캐릭터인 에바 알머슨 작가분을 가족들이 좋아해서 제가 이제 구입을 하려고 대구를 방문을 하게 되거든요. 창원에서 전화를 드리고 만나 뵙고 근데 막상 뵀는데 그 작품 못 샀습니다. 못 샀는데 대표님이 저희에게 너무 친절히 설명해 주시고 저희가 식사를 한 10번 정도 얻어먹은 것 같아요. 대표님한테. 그러니까 이제 그 사이에 컬렉션도 하지 않았거든요. 한 번도 안 샀는데 어떤 친절히 어쨌든 설명해 주시고 컬렉션의 어떤 의미 또 그리고 한국 작가들 단색가라든지 그 당시에 최영욱 선생님 그리고 지금 또 젊은 작가 중에 양현준 선생님 김동규 선생님 등등 이제 작가들 많이 소개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인연이 돼가지고 제가 작품을 컬렉션 하게 되었는데 이제 데이비드 걸스타인
작품하고 이제 김동윤 선생님 작품 제가 이제 갤러리 전을 통해서 그때 2018년도 그때 컬렉션을 하게 되죠. 만난 인연이 좀 오래됐는데 좀 늦게 구입을 하게 됐는데 김동윤 선생님은 이제 개인적으로 제가 이제 더블 이미지라는 이미지 때문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고 또 이 마릴 몬로가 앤디고를 어떤 상징하는 상징성이 있어서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좋아하는 작품입니다. 그 뒤에 이제 그 대표님하고 같이 제가 부탁을 해서 김동윤 선생님 작업실을 꼭 가고 싶다. 이게 좀 졸랐죠. 그래서 이제 직접 가서 김동윤 선생님도 뵙고 차 한잔하면서 이제 어떤 작품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들었어요. 그래서 아 작가가 정말 힘들게 노력을 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구나.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들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그 다음 이제 부산 메가랑에 있는 장영호 대표님. 이분과도 인연이 좀 특별한데요. 지금 사실 이광기 이 대표님도 사실 그 당시 이때 제가 맥에서 만났거든요. 그때 참 인연이 또 되더라고요. 이게 지금은 이제 좀 옮기셨는데 부산 달맞이길에 지금 이제 맥이 열려있고 최근에 유두원 선생님 전시를 하셨더라고요. 이제 그때 이광기 선생님하고 대표님하고 그때 문영태 지금 좀 유명해지신 그 초창기 때 이제 문 작가님 전시 때 제가 자주 부산에 갔었거든요. 그래서 문 작가님 전시는 거의 빠진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뵙고 또 그분이 생각한 작품 세계를 듣고 컬렉션을 그때 좀 했죠. 그때 이제 장 대표님하고는 문 작가 때문에 인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 작가님은 또 장 대표 때문에 인연이 됐고 막 작품을 그때도 그랬습니다. 막 사라 하지 않으시고 상당히 편한 대로 좀 그림 좀 완성하고 컬렉션 하고 싶은 건 하고 근데 생각이 자꾸 들면 이제 다시 한번 해보고 이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컬렉션을 문 작가님 작품 한 8점 해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소장을 한 것 같아요. 가지고 있고 최근에 이제 어쨌든 문 작가님 마지막으로 그때 구입했던 게 2021년도에 그때 한참 이제 미술 붐일 때 이제 그때는 저희도 올해 컬렉션 했는데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장 대표님이 저보고도 줄 서라 그래요. 그래서 줄 섰죠. 줄 서서 아침 일찍 전화해가지고 문 작가님 그림 한 점을 저희가 또 한 번 더 소장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특별히 강혜연 선생님은 저희 가족들이 다 모네를 좋아합니다. 그래서 직접 파리를 가서 볼 수는 없으니까 집에 이제 모네를 이제 강혜연 선생님이 이렇게 짜서 작업하시는 분이신데 그림이 너무 이제 좋더라고요. 집에 걸어두면 그냥 프랑스 미술관 안 가도 모네를 제가 느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와이프가 꼭 사자고 해가지고 이제 집에 지금 소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좀 특별히 좀 이소영 선생님하고는 인연이 있는데 여기 보시면은 콘솔 같은 작품이 있습니다. 콘솔 밑에 저 작품은 선생님이 도자기 작업을 하시는 건데 그 당시에 이 작품하고 이 작품 이제 회화처럼 이렇게 도자기를 이제 걸 수 있는 그렇게 작업을 하셔가지고 이제 마지막 전시였습니다. 선생님이 슬프네. 그래서 작업을 저희가 이제 와이프가 이 두 작품을 구입을 하려고 다 하려고 그때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만 컬렉션을 하려고 하니까 이게 이제 고민이 되죠. 그래서 대표님한테도 말씀드리고 작가님한테도 말씀드리고 해서 뭘 살까 고민을 계속 하다가 이제 결국은 제가 콘솔 작품을 구입을 했거든요. 근데 이게 참 슬픈 일 이러고는 이 선생님이 돌아가셨어요. 참 이게 이제 이런 감정들이 들더라고요. 컬렉션을 하면서 이제 저희가 느낄 수 있는 감정들이 참 다양할 거라 생각이 드는데 동반자라는 의미 이런 것들이 참 크다 생각하게 되고 그 다음은 이제 서울의 이제 손희 대표님인데 이분은 굉장히 그 다이나믹하신 이제 대표님도 40대 초반의 젊은 대표님이시고 예전에 이제 아트부산 때 처음 뵀는데 깜짝 놀랐어요. 너무 적고 획기적이고 또 작가분들이 대부분 30대 주반 작가분들이시고 또 전시 때마다 또 좀 이렇게 너무 뭐랄까 젊음이 넘친다 그럴까요?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갤러리 스탠 쪽의 작가님들하고 되게 친해졌습니다. 술도 먹고 밥도 먹고 하면서 오랜 시간 이제 같이 친해졌는데 전시 때마다 가능하면 저희가 이제 서울을 방문을 했거든요. 방문을 하고 또 거기 작가님들 또 되게 젊으시니까 이제 대화도 좀 많이 나누고 하면서 이제 그림을 컬렉션을 하게 됐습니다. 이 작가님이 이제 지금 최근에 이제 주로 대기업이나 상품 콜라보를 많이 하시는 작가님, 그라플렉스 작가님이신데요. 신동진 작가님. 근데 요즘 저희 이제 한국 젊은 작가분들 이름을 그라플렉스, 센바이펜 이런 식으로 이제 왜 한국 이름을 버리고 그라플렉스라는 의미라. 이게 스트리트 쪽은 또 그렇더라고요. 스트리트 아트 하시는 분들은
어쨌든 조금 이렇게 자기가 독특하게 튀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떤 자기 작품 세계를 반영하는 또 이름을 가지더라고요. 보통 그래서 이 진동진 작가님은 이제 이름이 그라플렉스로 알려져 있고 아주 초창기 때 작업을 했던 작품입니다. 저희 집에 한 번씩 들어온 입구를 그림을 좀 저는 바꾸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그라플렉스 작가님 그림을 이제 오는 손님들을 환영하는 의미로 제가 이제 구입해서 걸어놓고 저거는 지금 제가 소장 방에 따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다음 그 옆에는 지금 서울에 지금 그라플렉스 작가님하고 오프닝이라는 그 와인바가 있는데 거기 또 계신 분이 또 워낙 컬렉션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이제 신 작가님하고 그때 서울에서 잠시 와인 한잔 할 때 이제 신 작가님 작품이거든요. 같이 찍었던 사진입니다. 그다음에 지금 최근에 뭐 TV를 통해서 많이 알려진 김세동 작가님 이분도 저하고 되게 친한데 저희 아들이 제일 좋아하는 작가거든요. 지금 주 작품 아메리칸 고딕 패러디 작품은 저희 아들 방에 걸려 있습니다. 걸려 있고 김세동 작가님도 마찬가지로 저희 해마다 한 점씩 컬렉션을 했거든요. 한 지금 4점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젊은 분들을 스포트하는 의미도 있고 또 저희 애들이 좋아하고 이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컬렉션이 자꾸 조금씩 늘어나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소영 선생님, 이소영 작가님도 이분은 LA베이스에서 활동하시는데 최근에 지금 서울에 들어오셔서 작업하시는 걸 알고 있거든요. 작품들이 굉장히 밝고 MZ세대에 가까운 그런 작품. 사실은 처음에 저는 이 작품 보고 너무 귀엽게만 하고 별로였거든요, 개인적으로. 근데 이제 갈수록 사실은 이제 더 제가 작가님을 더 좋아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스탠 대표님, 지비 작가님과 지금 두 분이 부부신데 저희가 이제 서울에서 애들하고 같이 이제 다가도 나가고 식사하면서 이제 그런 게 참 좋은 것 같더라고요. 이게 저희 애들이 이제 딸 둘은 지금 외국에 공부를 하고 있거든요. 아들은 지금 고등학교 1학년인데 같이 가면 이제 젊은 분들 작가님들하고 대화를 하고 저희 애들의 어떤 작품에 대한 확장 그리고 세계를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 넓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그림을 가능한 컬렉션 할 때 이제 지금은 가까이 없어도 전화를 하거나 요즘은 이제 메일로 보내거나 하는 카톡이 있으니까 같이 이제 소통을 해서 윤주야 이 그림 어떠니? 아니면 윤주야 이 그림 어때? 근데 아빠 이건 싫어 이건 좋아 이런 식으로 또 뭐 그렇게 서로 소통을 하면서 이제 컬렉션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스탠 대표님하고는 좀 특별하게 인연이 된 게 제임스 진 작가님을 저희한테 이제 소개를 시켜주셨죠. 제임스 진 작가님 제가 개인적으로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님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제 대만계 이제 미국인인데 또 와이프는 일본 분이시거든요. 이분은 이분입니다. 이분이신데 자기 정체성에 대한 문제를 겪고 싶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한국인들도 마찬가지로 외국에 생활하면 아무래도 어떤 아메리칸인데 그 동양인이면서 한국인이 그런 느낌. 동양인인데 내가 미국인으로서 과연 내가 미국인인가 하는 자기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고민을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디센던트라는 그런 자기 어떤 창작물이 나오게 되고 그를 통해서 자기가 이제 그런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극복하는 과정을 통해서 이제 작품이 표현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당시에 롯데 2019년도 롯데에서 이제 그 처음 미술관이 생겼을 때 그때 이제 당시에 댄 플레빈도 전시를 했었고 카츠 전시도 했고 한데 이제 그 다음 제임스 진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때 제가 이 작품을 구입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3점 중에 1점을 제가 그때 구입을 했고 제임스 진 작가님하고도 토크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눴는데 정말 성실하시고 작품 세계도 깊고 자기만의 어떤 표현 방식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큰 인연이 됐죠. 그리고 그 뒤에 이제 이 국경에서 이 전시를 하게 돼 있었는데 그때 당시 코로나가 터졌죠. 그래서 이제 국경 전시가 취소되고 최근에 다시 이제 11월 달 상해에서 지금 조금 더 작품을 더 많이 해서 이제 지금 이터널 스파이라는 주제로 지금 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분은 BTS하고 친합니다. BTS하고 친한데 그 하이브 인사이트에서 그 당시에 이제 한국 코로나 한참 활성화될 때도 2021년도로 제가 기억하는데 작년인가요? 그때 이제 하이브 전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BTS 5명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세이브 베이시스라는 형태로 BTS 멤버들을 하이브 인사이트 안에 전시를 했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다 보니 이제 관중들이 별로 없었고 그렇긴 했지만 뭐 제임스 진이 이제 이런 가지고 있는 역량들을 좀 확인했던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한테 참 또 소중한 분입니다. 이소영 선생님. 이번에도 아마 MG 컬렉터 강의를 하시는 걸 알고 있는데 제가 이제 좀 확장이 됐다 그러나요? 저희 가족들이 컬렉션이 확장된 게 사실 이 선생님 덕분입니다. 아트 메신저이기도 하고 교육자이기도 하고 작가기도 하고
유튜브기도 하고 컬렉터이기도 하시고 젊으신 분이죠. 근데 이제 많이 배울 게 있더라고요. 제가 처음 컬렉션을 하기 전에 굉장히 국내 쪽은 이제 페어장을 많이 다니기만 했는데 책을 아무리 찾고 읽어도 혼자서 공부하는 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종 선생님 연락을 제가 찾아냅니다. 2017년, 18년도, 2019년도 사이 책을 좀 읽어보면서 이분에게 어떻게 접촉을 할까 했는데 보니까 강의를 하시더라고요. 그 당시 서울에서. 근데 이제 저희는 이제 창원에 있으니까 이제 매주 수업을 들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시간을 좀 연락이 돼서 부탁을 드렸죠. 하루 좀 시간을 빼주시면 제가 하루 올라가서 하루 종일 강의를 듣겠다. 그러니까 또 여대 선생님이 이제 고맙게도 그러면 해두겠다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올라서 시간을 저희가 이제 갖게 됐죠. 그래서 가족들이 수업을 다 같이 듣습니다. 그 당시에 이제 주로 6주, 8주 할 강의를 일요일 하루 만에 저희가 강의를 듣고 초보 컬렉터의 어떤 태도, 자세, 그다음에 세계에 일어난 아트 페어 종류, 현대 미술사, 그다음에 세계적으로 중요한 어떤 작가들, 그리고 한국의 또 중요한 작가들 이런 것들을 이제 하루 만에 다 알 수는 없지만 어쨌든 이제 쭉 듣게 돼서 이제 조금 미술 세계가 확장이 됐죠. 그 당시 이제 선생님하고 찍은 사진이고요. 그때 이제 이 제이슨 마틴 작가 그림을 아마 그때 당시에 이송 선생님이 소장을 하시고 굉장히 촬영을 하셨어요. 그 당시 아마 사인이 있는 것 같은데 다른 데 쓸 돈을 부부가 모아서 아마 이 그림을 샀다고 하시면서 직장인들도 돈을 모으면 컬렉션을 할 수 있다. 그런 어떤 내용들을 아마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거든요. 그리고 우선은 저희가 홍콩을 바로 갑니다. 와이프하고. 원래 보통 휴가를 3월달에 잘 가지 않지 않습니까? 그죠? 보통 병원에 있으면 여름, 겨울 휴가를 가는데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일부러 시간을 뺐습니다. 시간을 빼서 다른 원장님들한테 부탁을 드리고 홍콩 바젤을 그때 처음으로 외국을 가게 됐죠. 그때 이제 가보니까 이제 페더 빌딩을 알게 됐죠. 아고시안 갤러리도 있고 폴레 갤러리도 있고 리만 머핀도 있고 이렇더라고요. 그다음 HQ 빌딩을 또 가보니까 데이비드 조워너, 하워드 젠 스페이스 갤러리들을 그때 당시에 이제 서울 옥션도 그쪽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제 한번 홍콩에서 이제 많은 갤러리들을 좀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페어장에서 보면 이 작품을 보시면 이번 프리즈 때도 왔죠. 네. 데이비드 조버너에 있었던 캐럴 포브 작품도 그때 제가 봤었고 그 뒤에 보이는 펜사토 작품도 있고 네. 그래서 그때 당시에 이번 프리즈 때도 마찬가지지만 홍콩 바젤이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다음 에릭 피셔라는 작가, 미국 작가, 그다음 저 뒤쪽에는 오토니엘 작품도 보이고 무라카미 작품 그 당시에 크게 스컬럽처를 슈퍼플랫이죠. 그때 전시를 했던 장면이고요. 그다음에 바젤에서 이제 저희 아들 같이 갔었는데 부름 작품 아트부산 때도 이 작가 작품 왔었던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 옆에 이제 도나왕과 페레스 프로젝트 그때도 이제 부스에서 굉장히 인상 깊었거든요. 네. 참 희한하게 또 당시에 페레스 사진을 많이 찍었더라고요. 뒤에 또 인연이 되려고 그랬는지. 그래서 옆에 보이는 게 이제 그 레베카 이크로이드, 그 다음에 앞쪽에 보이는 붉은색 그림이 오스틴 리, 저쪽 뒤에는 도나왕과 멜리카 카라 이런 페레스 소속 작가들. 그리고 이제 그 해에 제가 이제 일본을 당일치기로 이 에밀리 맥 스미스라는 작가 작품을 너무 보고 싶어가지고 도쿄 페로텍에서 전시를 하고 있었는데 와이프하고 당일치기로 갔죠. 아침 일찍 부산에서 출발해서 도쿄 갔다가 전시 보고 바로 왔었거든요. 이게 컬렉션이라는 게 꼭 컬렉션 한다는 것보다는 이제 그림을 보게 되는 거죠. 보고 싶고. 잠이 안 오거든요. 보고 싶으면. 그래서 이제 그날 저희도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왜 이러지? 그랬는데 와이프하고 일본을 당일치기로 갔다 왔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하베르 대표님, 아시아 한국 당당 페레스 프로젝트 작가님, 저 대표님 만나게 됐고, 지난번 이제 페레스 대표님을 저희는 두 번 그때 한번 기합 때도 뵙고 했는데 직접 이제 하베르 대표님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본인만의 어떤 작가 정신, 작가를 선택하는 정신, 그리고 또 키우는 방법 이런 것들을 노하우를 자랑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우리 국내에도 국제갤러리, 현대갤러리 또 좋은 갤러리들이 뭐 워낙 많죠. 대구의 리안 갤러리도 있고 정말 좋은 갤러리 열심히들 하고 계신데 또 외국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 대표님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 작품 설명을 다 세일이 됐는데도 끊임없이 설명을 해주시고 네, 정말 놀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을 했고 이제 사실 이 살바도르 이 그림 제가 이제 지금은 원픽입니다. 원픽 그림인데 저희 이제 거실 모습이고요. 제가 이제 페레스를 통해서 이제 이 그림을 컬렉션을 하게 됐는데
사연이 있습니다. 사연이 이소영 선생님이 이제 그 리아트라고 서울에 그 페레스 작가 대표 살바도르 작가 파울로 살바도르라는 작가 그림을 소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색감하고 너무 좋고 어떤 자연과 인간의 어떤 합일되는 이런 느낌을 받아서 저도 너무 소장하고 싶은데 못 구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살바도르에게 직접 DM을 제가 보냈습니다. 제가 이런 사람이고 이런 일이 있는데 작가님 그림을 꼭 구하고 싶은데 어떻게 방법이 없겠냐. 그러니까 작가님이 그러면 서울에 담당하는 대표님이 계시다. 연락을 해보라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서울의 피레스 대표님을 이제 만나게 됐죠. 조은혜 지금 아시아 디렉터. 지금 서울에 이제 갤러리를 신라호텔이 열었거든요. 열었는데 그 대표님을 이제 그때 서울에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갤러리 오픈 전이죠. 네. 만나 뵙고 제가 많이 졸랐습니다. 많이 졸르고 매일 전화해서 이제 뭐 페레스 대표님한테 연락하라고. 어쨌든 그런 사연으로 이제 저희가 이 작품을 한 점을 이제 구할 수 있게 됐고 이제 소장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참 이게 인연이 있는 게 저희 애들이 또 이번에 유럽 여행을 이제 코로나 끝나면서 갔는데 밀란에도 이 페레스 프로젝트가 있거든요. 갤러리가 있는데 거기 이제 휴일이었는데 페레스 대표님한테 저희 딸이 전화를 했어요. 좀 나와달라고. 근데 이제 대표님 직접 나오셔가지고 이제 갤러리 소개도 해주시고 그때 살바도르 전시를 또 마침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얼마 안 됐습니다. 몇 달 전에 이제 그런 경험을 하게 됐죠. 이제 컬렉션을 하다 보면 이제 공부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책들이 굉장히 중요해지고 많이 알아야 되니까 이런저런 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저도 한 40여 권 넘게 읽었던 것 같아요. 근데 같은 책을 뭐 한 10번씩 읽은 책도 있고 왜냐면 이제 자꾸 안 외워지니까 계속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뭐 너무 이성 선생님을 칭찬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림을 좀 친하게끔 해주시는 어떤 많은 책을 쓰신 분이 사실은 이정수 선생님이시고 실제로 국내에서도 어쨌든 그런 영향력을 주는 선한 영향을 행사하니까 또 처음 컬렉션 하시는 분들은 이 선생님 책을 읽으면 따뜻해지거든요. 아까 그림에 대한 에피소드들이 있고 그래서 그림은 위로다 나를 행복하게 하는 그림 이 두 가지 책들이 사실은 뭐 선생님 만나 뵙기 전에 제가 책을 읽어보고 꼭 보고 싶었더라고요. 이 책을 읽고 그래서 제가 이제 한번 만나게 된 거고 명화보기 좋은 날 모지스 할머니 그 다음에 모지스 할머니 평범한 삶의 행복을 그리다 그 다음에 이제 최근에 이제 처음 만난 아트 컬렉팅 서랍에서 꺼낸 미술관을 이제 요번에 책을 써서 내셨거든요. 그러니까 초보 컬렉터에게는 처음 만나는 아트 컬렉팅 이 책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꼭 사서 한번 읽어보시면 되겠고 개인적으로는 이제 좀 중요하게 생각하는 제가 읽었던 책들 책 선전하려고 하는 건 아니고 현대미술 강의 순수 미술의 탄생과 죽음을 쓰신 조주현 선생님은 아마 서울대 미술사를 전공하셨던 선생님이시고 연배가 저보다는 많이 높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더니즘, 포스트 모더니즘, 그다음에 아방가르드, 그다음에 그때 다다이즘에 대한 어떤 그런 전 세계적인 흐름, 그다음에 이제 현대미술에 대한 이해, 흐름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 책이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경률 선생님이 지은 철학으로 읽어보는 사진예술이라는 책은 이제 현대 사진 작가들의 흐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많이 이제 도움이 됩니다. 이 책. 아트 인문학도 틀 밖에서 생각하는 법 김태준 선생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최근에 그 어떤 창의적 생각들을 하려면 미술을 꼭 공부를 해라 이런 내용인데 현대 미술에서 꼭 흐름에서 중요했던 어떤 흐름들의 설명을 해주셨거든요.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고 갤러리스트라는 책을 이제 김영애 선생님 이분은 이제 최근에 아마 롯데백화점 아트 컨텐츠 쪽에 아마 상무님으로 발탁이 돼서 가신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갤러리스트들 갸고시안이라든지 페로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성공을 했고 어떻게 갤러리를 운영하는지에 대한 책들을 쓰셨더라고요. 노력을 정말 많이 했더라고요. 구석구석에 정말 읽을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갤러리스트가 어떻게 성공하고 어떻게 또 작가들하고 소통하고 컬렉터들하고 어떤 식으로 발전해 가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쓰셨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지금 현대가 그림이 일상에 들어와 있고 또 대기업들은 또 아트를 상품화 시켜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아마 김영희 선생님이 그쪽으로 발탁이 돼서 롯데백화점에 아마 가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세상에서 가장 비싼 그림 100 이규현 선생님 책은 개인적으로 한 번씩 보는 책인데 마크 로스코라든지 뭐 앤디 워 큰 그림들이 뭐 몇백억에 판매됐던 그림들의 어떤 히스토리가 담겨 있거든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한 번씩 보면 좋은 책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컬렉션들이 있습니다. 제가 컬렉션들을 잠시 좀 소개를 해드리면 저희가 한 100명이 넘는 것 같아요. 뭐 디테일하게 보면 한 130, 40명이 되긴 했는데
이제 제가 지금 쓰지 않은 작가들도 있거든요. 근데 국내 작가가 한 반 정도 되고 외국 작가들이 한 또 반 이상 되는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근데 저희는 대가들 작품은 거의 안 산 것 같아요. 이완 선생님이나 박수호 선생님이라든지 한국 추상을 이끌었던 제가 정말 좋아하긴 하는데도 그분들 그림은 보고 즐기기만 했고 예, 제가 컬렉션을 하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그리고 저희가 애들이 또 좋아하는 그림들이 따로 있을 수 있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 가격적으로도 너무 또 접근하기 너무 힘들더라고요 사실. 이게 실제로 이제 처음 컬렉션을 해보시면 100만 원, 200만 원 산다는 게 우리 명품백 가방 하나 사는 돈인데 그죠? 그게 과연 미술이 내가 미술 이 돈을 왜 쓰지 이런 생각이 먼저 들거든요. 이 돈을 그림을 굳이 1,000만 원을 주고 이 그림을 사? 이런 생각이 먼저 드는 게 당연하거든요. 그게 이제 또 실제로 그게 이제 재화될 건지에 대한 의문도 있을 뿐더러 이거 참 어렵습니다. 참. 어쨌든 저는 이제 쭉 한 10년 정도 하면서 그림을 컬렉션을 했고 이제 몇 개 이제 중요했던 어떤 전환점이 되는 그림들만 좀 소개를 해드리면 요 작품은 이제 제 아들이 좋아하는 토마스 라마디오라고 이제 사진 작가입니다. 젊은 프랑스 작가인데 아비뇽 출신 작가인데 지금 독일에서 활동하는 걸로 알고 있고 여기 지금 뒤 앞에 와 계실 겁니다. 오션 갤러리라고 네, 거기에서 제가 예전에 구입을 했고 아트페어에서 저희가 첫 구매를 했던 겁니다. 아들 때문에. 그래서 아들 방에 걸려 있었던 거고 지금은 이제 센바이펜으로 바뀌었죠. 그림이. 그다음에 서성원 선생님 작품은 이제 키다리 갤러리 지금 기아포트 운영을 맡고 계신 키다리 갤러리의 김 대표님을 통해서 컬렉션했는데 이게 저희 와이프가 되게 좋아했거든요. 여자 이미지인데 한국 가면서 다육이라는 이미지가 이제 강인한 여성들을 상징하는데 얼굴은 이쁘고 그래서 이제 어떤 상징성 때문에 이제 저희 와이프 첫 소장품입니다. 루시손 선생님도 지금 아마 페어장에 아마 작품이 있을 겁니다. 계속 보고는 있었는데 이 그림은 사실은 이제 성상간일도라고 그래서 사실 탐나술력도라는 우리나라 그림이 있습니다. 저 제일 끝에 보시면 1700년대 작품인데 요거를 이제 우리 루시손 선생님이 재해석을 하는 거죠. 현대적으로 핸드폰에 있는 샵 성산, 뭐 성산일출. 그래서 제가 작가님 너무 이 작품이 재밌는데요 해서 이제 제가 전시를 그때 갤러리 아트스페이스 있기 전이었습니다. 연락을 해서 찾아뵙고 저희가 이제 재수 컬렉션을 하게 됐습니다. 그 다음 이제 최근에 만난 작가님 피정원 작가님인데 이분도 이제 굉장히 젊은 작가분이십니다. 저희가 이제 집에 한번 걸어놓고 감상을 좀 자주 했었는데 이분은 추상은 참 어렵거든요. 좋긴 해도 작가 입장에서는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그러니까 이제 추상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이 지나면서 거의 완성이 됐다고 보면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참 어렵습니다. 현대 지금 젊은 작가들이 그런 뛰어난 외국의 작가들을 어떻게 뛰어넘을까를 생각해 보면 참 얼마나 힘들겠는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쨌든 이 작가님도 이 검은색과 골드색에 대한 어떤 끊임없이 공부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카이브가 이제 본인이 갖고 계신 아카이브가 이제 색깔별로 다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색채에 대한 연구도 계속 열심히 하시고 그래서 제가 페어장에서 이제 그때 이 그림을 보고 와이프하고 계속 돌았습니다. 보고 다시 다른 데 갔다가 다시 보고 몇 번을 돌고는 이제 그 뭐랄까 말레비치 뭐 좀 과장된 것 같은데 절대주의를 했던 말레비치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컬렉션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최지훈 작가님도 좀 있습니다. 이것도 1년 한 반 전에 이제 저희가 이 작가님 인연이 돼서 작품이 너무 좋아서 그 서울의 디스 위켄드룸에 소속 그 전시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서울에 또 와이프하고 1박 2일로 갔습니다. 가가지고 뭐 전시를 보고 그림을 컬렉션을 하려고 하니까 다 팔렸더라고요. 근데 다행히 요 세 점 중에 한 점이 있어서 저희가 그때 컬렉션을 했고 이분 작품은 지금 경기도립미술관의 전시가 지난주에 끝났어요. 그래서 작품을 못 받고 있고 아마 다음 주 되면 저희가 이제 배송을 아마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저희 집 최근에 디스플레이한 작품들 좀 몇 개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보이는 게 이제 파울로 살바도르 그림이고 옆쪽에 지금 최근에 바꿔서 그렸던 소타 나카무라 그리고 저기 이제 초에서 구입했던 데일 루이스 작품 보이고요. 그다음 제가 오동원 작가님, 한국 작가님 그 스컬럽처가 있죠. 파란색 개입니다. 근데 제가 엘레지가 있어서 개를 못 키우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신에 이제 저 작품으로 달 위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우리 한국에서 광주 비엔날레 때 전시를 했던 에드미놀리티 이강희 대표님도 갖고 계시죠. 그래서 이제 그때 제가 못 구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페르스 부탁을 해가지고 마드리드 전시했던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그때 이제 유고라는 작품인데 제가 이제 컬렉션을 하게 됐고요.
그다음에 뒤쪽에 이제 남춘모 선생님 빔 시리즈 중에서 이제 작은 작품 걸려 있습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에 보면 저기 이제 그 에가미라는 그 일본 작가 그림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소장을 했었고, 지금 왼쪽에 보면 입술 작품 보이시죠? 이 작가도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는 작가입니다. 지나비 버스라고 그 여자의 신체를 이렇게 입체 도의 구조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내는 작가고, 기생충 그때 이제 우리 영화가 성공을 했을 때 이 작가가 여자에서 엉덩이를 이렇게 구조 형태로 잘라서 기생충 장면을 이렇게 그 페인팅을 한 작품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서울에서 VSF 갤러리에서 전시를 했는데 제가 그때 문의를 해보니까 이미 다 팔렸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이 작가 작품을 기다리고 있었는데 이번 프리즈 때 이제 우연히 이 작품을 가서 만났거든요. 근데 구매자가 있다 그랬어요. 구매자가 있고, 그분이 이제 홀딩을 했으니 조금 저보고 기다리라고. 그래서 기다렸다가 이 프리즈 끝날 때쯤 전화가 왔더라고요. 그분이 안 사가기로 했으니까 원장님 하시라고. 그래서 이제 제가 프리즈 때는 다른 그림은 안 샀고, 이번에 이제 지나비버스 그림을 하나를 컬렉션을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이제 여성의 어떤 몸을 통해서 이 작가분이 표현하고 싶은 내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현대 예술이 그렇더라고요. 보통 여성, 또 인종, 소수, 뭐 어떤 남성의 마초 같은 것들을 무너뜨리려 하는 어떤 그런 작품 세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작품에 속합니다. 그래서 제가 쭉 히스토리 말씀드린 이런 내용들을 이제 제가 컬렉션을 해보니 참 어렵습니다. 첫 컬렉션이 어렵고, 이렇게 많은 돈을 굳이 뭐 몇백만 원, 몇천만 원씩 들이면서 굳이 컬렉션을 할 이유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그런데 작품을 컬렉션하는 세계에 빠져보면 결국 만남이거든요.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관계가 이루어지고, 미술이 성장해야지 또 뭐 문화적으로 성숙한 나라가 되는, 마찬가지로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대신 몇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들이 있거든요. 작가에 대한 정보와 작품의 컬렉션을 위해서는 갤러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 지금 우리나라에 있는 갤러리들이 다들 열심히 잘 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외국 갤러리 못지않게 정말 열심히 하고 있고, 또 컬렉션 하시는 분들은 갤러리스트를 믿고 하다 보면은 이제 저처럼 오랜 시간 컬렉션을 하게 되고, 또 저희도 애들에게까지 또 컬렉션으로 물려줄 수 있는, 본인들이 컬렉션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니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좋은 것 같고, 대신 후회하지 않을 컬렉션, 이건 어떤 의미냐면 그냥 충동 구매를 하게 됩니다. 후회합니다. 작품이 진짜 좋은지도 잘 모르게 되고, 저도 충동 구매를 자주 좀 하게 되거든요. 하다 보면 인간의 그런 욕구란 게 있기 때문에. 근데 이제 좀 더 공부를 하고, 처음에는 더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서두르지 말고 슬로우, 좋아하고, 그다음에 자주 보고, 그러면서 공부하고, 그래서 스타디, 슬로우, 투어 이런 개념을 딱 가지고 계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그 과정에서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게 됩니다. 만나고 소통하고, 또 그러면서 본인의 취향도 알게 되는 거니까 커뮤니케이션하고 즐기고 인조이하는, 이렇게 한 6가지 정도가 머리에 명심을 하시면 컬렉션하는 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재테크 작년부터 한 2년 동안 지금 붐이 일었죠. 2008년도인가 7년도도 한번 저희 나라에 한번 그랬고, 전문가들이 보통 그러더라고요. 미술 사이클은 10년이다. 그래서 이제 돈이 된다. 그러니까 투자를 무조건 해라. 그래서 그게 참 어렵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아트 상품들로서 예술품, 아트테크 과연 가능할까? 가능하죠. 가능한데 실패할까? 실패합니다. 그래서 본인이 결정해야 되는 부분이 있을 거고, 또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컬렉터로서는. 그리고 이제 갤러리스트는 또 갤러리스트들 책임이 있겠죠. 작가는 작가대로 책임이 있을 거고. 그래서 이제 투자 가치로서 예술품은 분명히 아트테크라는 용어가 존재해서 있고, 그리고 경제학적으로 보니까 좀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유과물이라는 용어가 있더라고요. 굉장히 가치가 있는 물건이다. 그림은 경제적 가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미술품 판매 시장은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페어장은 대부분 1차 시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갤러리가 작가들 그림을 가져 나와서 직접 판매를 하게 되고, 또는 원래 가지고 있던 2차 또 갤러리들이 있거든요. 원래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작품들을 대판매하는 그런 2차 시장이 같이 공존하게 됩니다. 외국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1차 시장, 2차 시장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그림이 뭐냐면 메이모제스 파인아트 인덱스라고 그래서 우리 S&P 500 지수처럼 이렇게 이제 그 그림이 아니네요. 이 그림은 죄송합니다. 요 뒤에 그림이고, 요 그림은
보통의 경우 이제 그 작가들이 비용 그 가격이 올라가게 되는 이제 코스를 이제 그리는 그림인데 그 디맨드 측이 있죠. 세로축, 가로축을 보시면 타임이 있고 처음에 이제 작가가 나오면 아트스쿨을 졸업을 하면 그룹쇼를 하게 됩니다. 그룹쇼를 하고 그다음 이제 솔로 전시를 하게 되고 또 갤러리에서 많이 프레젠테이션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이강희 대표님은 우종 작가님 이름이 뭐죠? 우종택 작가님 같은 경우 이제 전시를 지금 이렇게 기획을 하셔서 전시를 하는 거죠. 갤러리 전시를. 그렇게 되면 이제 아주 유명해졌다 그러면 또 상을 받게 되죠. 이 작가님이 상을 받고 그럼 이제 개인 작가들이 상도 받고 참 멋있다 하고 마음에 들고 개인 프라이빗 컬렉션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타이밍이 사실은 저기서부터 저까지가 뭐 짧은 분은 한 4, 5년 걸리는 분이 있고 어떤 분은 30년, 40년 걸리는 분이 있거든요. 실제로 박스부 선생님도 지금 예전에는 지금 구순이잖아요. 구순 92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분이 우리나라 현대갤러리가 이제 1970년도 탄생했으니까 50년 정도 됐거든요. 저희 나라로 보면. 근데 그 당시 과연 그런 경제적 가치가 됐을까요? 그죠? 근데 그때 그 현대갤러리나 국제갤러리나 우리나라의 지금 유산 하람들이 그분들을 굉장히 스포트를 하고 또 컬렉터들이 컬렉션을 했기 때문에 지금 그렇게 컬렉션 하는 분들이 이제 박수호 선생님이나 이완 선생님 그림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재테크가 된 거죠. 네, 돌이켜보면 된 거죠. 네. 재테크를 하기 위해서 그림을 사셨다기보다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그래프는 이제 보통의 경우 이제 보통 작가들이 성장하는 네, 그런 그래프입니다. 모이제이스 아트 지수는 이제 보통 이렇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네, 미국 미술시장 전문가 마이클 모제스와 뉴욕대 메이 잼핑 교수가 2003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1875년부터 현재까지 경매에서 2번 이상 거래된 미술품을 대상으로 낙찰 가격 2번 이상 어떤 한 작가가 가격과 거래 실적을 추적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한 미술품 국제 가격 지수입니다. 근데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투자를 하면 돈이 된다는 얘기죠. 이 그래프가. 이게 이제 S&P 500 지수와 상관관계가 있습니다. 이제 미국에 있는 메이 모제스 미술 지수 S&P 500 지수 상관관계는 상당히 연관성이 높고 시간적인 연관성도 있는 걸로 나옵니다. 하지만 저는 볼 때 이 오류가 반드시 있다고 보거든요. 오류는 뭐냐면 미술품은 우리 사실은 주식은 그렇지 않습니까? 뭐 대차별 여조표를 볼 수 있습니다. 늘 인터넷을 통해서 그 회사의 재무제표를 보고 ROE가 얼마인지, 표가 어떻게 되는지, 매출이 올라가는지 적어지는지. 그러면 내가 투자를 할까 말까 고민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미술품은 거래 비중이 높은 작가는 거래가 많이 될 거고 되지 않는 작가는 전혀 안 될 거거든요. 그러면 누락되는 작가들이 너무 많죠, 사실은 데이터에. 그렇기 때문에 표준 집단이 사실은 작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볼 때 메인 모제스 미술지수나 미술지수들은 우리가 무조건 믿기는 굉장히 위험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최근에도 보면 아트펀드 상품들이 나오고 이렇게 많이 해서 이제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하는 건 괜찮은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고려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하고. 그리고 국제적으로 보면은 사용한 인덱스 지수가 최근에 한 2000년 이후에 굉장히 많이 생겼더라고요. 생긴 게 이제 아트마켓 리서치, 아트넷 뭐 어널리틱 리포트, 미술시장 확장 지수, 그다음 미술시장 신뢰 지수 이렇게 해서 이제 전 세계 이제 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아트프라이스나 아트넷, 그다음 이제 텍틱 이런 데서 이제 그 어떤 지표들을 만들어내고 또 미술을 판매하기 위한 어떤 수단으로 또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근데 연관관계 확실한 부분은 희소성이 있고 가치가 있는 뭐 피카소 작품은 당연히 가격이 계속 오르겠죠. 근데 우리는 이제 저희는 그런 작품을 컬렉션하는 게 아니고 젊은 작가들 위주로 컬렉션을 하게 되고 키워가야 되는 입장이니까 너무 이런 지수를 바라보게 되면 컬렉션을 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세계의 대결을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두 가지만 보여드릴 건데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님하고 프랑스와 피노 회장입니다. 그러니까 뭐 쉽게 가면 루이비통과 구찌죠. 루이비통과 구찌의 싸움입니다. 그 LVMH, 루이비통 모네 헤네시가 시가총액이 저희 삼성보다 더 많습니다. 400조 이상입니다. 그래서 스탁 쪽에서는 거의 유럽의 1위 기업입니다. 명품으로만 해가지고. 삼성이 지금 어제 시가총액이 350조인가 그렇더라고요. 그 다음에 피노가 두 번째 그룹인데, 이분은 이제 캐링 그룹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첫 번째 보이는 요거는 이제 코로나 중에 피노 회장이 요 프랑스에 있는 이제 상공회의소를 보시면 임대를 받아서 안쪽에 이제 안도 다 나오고 다시 리모델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술관을 자기 이제 소장품들 전시를 했고, 여기는 이제 루이비통 파운데이션은 이제 몇 년 전에 이제 그 베르나르 아르노 회장이 직접 지었죠. 자기 소장품을 전시하고 작가들 키우고 하기 위해서.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꼭 가볼 생각인데, 그래서 이 두 분의 싸움이 굉장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 컬렉션을 공부를 해보면 이 사람 참 진짜 대단하다.
정말 전 세계 미술 시장을 끌어가는 분들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고 저희가 저렇게 컬렉션 할 수는 없거든요. 그다음 또 이제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이분인데요. 이 피카소 꿈을 거래를 했던 두 분이 있습니다. 이제 아쿠아벨라 갤러리가 중간에 딜러를 했고 한 분은 이제 라스베가스 카지노 회장인 스티브 윈이라는 분하고 그 윈을 저도 가봤는데 호텔에 가면 작품이 굉장히 많아요. 이 스티브 윈이 이제 그림을 너무 좋아해서 컬렉션을 개인 프라이빗 컬렉션도 하고 경매 컬렉션도 하고 또 다른 분한테 사기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가격을 500개 하던 게 뭐 1000억 이렇게 올라갑니다. 이 사람들 거래가.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안 오를 수가 없죠. 네. 그 다음 스티브 콘이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지금 SAC 그 캡ιτ럴 어드바이스라는 회사인데 미국 헤지펀드의 황제입니다. 이분은. 그러니까 최근에 뉴욕 매출 인수를 했거든요. 네, 뉴욕 매출 인수를 했는데 이 두 분의 거래를 보면 우리가 일반인들이 상상할 수 없는 거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피카소 꿈 거래가 이제 대표적인 애고 2013년도 개인 거래를 지난번 프리즈 때 이제 아쿠아벨라 갤러리가 왔거든요. 이 팀은 3대째 이제 갤러리를 운영하는 이제 2대째 윌리엄 아쿠아벨라가 빌 아쿠아벨라라고 유명하신 분이고 그 밑에 자제분이 3분 계신데 지금 갤러리를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3대째 지금 갤러리를 운영하고 이분이 이제 개인 거래를 성사시켰고 그때 돈으로 한 2천억 정도의 아마 거래가 개인 거래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보시면은 빈 살만이 저희 나라에 왔죠. 예. 사우디 레움시티 때문에 이제 저희 나라 와서 이제 뭐 대통령도 만나고 삼성 뭐 많은 기업인들이 만나고 하시는데 이분이 이제 전 세계 기록을 갖고 있습니다. 2017년도 11월 크리스트 경매에서 4억 5천만 달러. 또 우리나라 지금 환율로 하면 5천이 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빈 살만이 이제 사우디 왕자님이 이 그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최근의 경향들이 보면 몇 가지 제가 재밌는 소개를 해드리면 이게 이제 경매를 통해서 올라가는 2차 시장의 가격. 저희가 구할 수는 없지만 재밌는 이야기라서 좀 말씀을 드리면 안나 웨이언트라고 최근에 이게 2022년도 올해 일어났던 일들이거든요. 이제 옥션에서 계속 경매가 젊은 작가인데 이 작가가 나이가 이제 95년생이니까 저희 딸하고 2살 차이밖에 안 나거든요. 28인가 그렇죠? 27인가. 근데 이제 원래 블루맨포 소속에 있다가 이제 가고시안으로 가게 됩니다. 가고시안 갤러리가 지금 연 매출 1조가 넘거든요. 갤러리 자체 수익이. 그러니까 게두시안이라는 사람이 나이가 지금 77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이 이제 20대 중반을 넘었으니까 이제 애인이 됐거든요. 아마 제가 연인 관계로 언론에서 들었거든요. 연인이 되면서 갑자기 블루문포에서 이제 가고시안으로 소속이 옮기고 이제 전시를 하게 되면서 가격이 이제 치솟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안나 웨이언트가 최고 기록을 세웁니다. 2020년 작품인데 그것도 오래되진 않았잖아요. 2020년 작품 같으면 대학 졸업하고 활동하지 얼마 안 됐을 텐데 그죠? 근데 2020년 소드비 경매에서 20억 에 낙찰이 됩니다. 160만 불 정도. 그것도 사이즈가 91, 121이니까 큰 작도 아닌데 폴링문이라는 작품도 이번에 경매가 됐고 그 다음에 플로라 이코노비치라는 작가인데 이분도 브리티시 작가인데 이제 1990년생입니다. 젊은 여자고 로코코풍을 어떤 풍을 다시 현대적으로 해석한 작가시고 이번에 2022년 5월 소도비 경매에서 390만 불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 50억 정도의 이번에 낙찰이 됐습니다. 좀 이해가 안 되죠, 지금. 상황이, 예. 아까 전에 분명히 코어스를 겪는다고 했습니다. 20년 걸리고, 박스보 선생님조차도 이까지 오기까지 그죠. 거의 50년 넘게 세월이 걸렸는데, 어쩌면 도대체 이게 뭐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에밀리 맨스미스도 마찬가지로, 이분은 미국 작가인데, 이제 1979년생이고요. 최근에 10월 소도비에서 이제 158만 불 낙찰을 했고, 그 다음에, 에버처 스키위치라고 이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패러디를, 이제 고전 패러디를 해서 현대적으로 해석하는 작가인데, 2022년 올해 5월 크리스테스 이제 150만 불 낙찰을 했죠. 그리고 이제 최근에 이제 그 오모페미라든지 탁구, 그 다음에 마리아 베리오, 알렉스 가드는 흑인 작가들도 이제 많이 이제 합류를 하게 되는데 가격이 이제 젊은 흑인들, 젊은 여성들, 그 다음에 이제 올드 하신 분들 이렇게 해서 가격들이 전 세계 시장의 옵션 가격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제 투자 가치가 있는데 저희가 이런 걸 컬렉션할 수는 없거든요. 예, 그래서 과연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을 해야 되는지를 이제 고민해 보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제가 컬렉팅을 하면서 느낀 점들을 좀 요약하게 드리면 미술은 확실히 힘이 있다. 힘이 있고 사람들을 만나면서 이제 많은 것들을 느끼게 합니다. 기록을 하는 기능, 화합을 하는 기능, 치유를 하는 기능, 위로를 받는 기능, 또 그림을 통해서 작가는 또 자유로움을 느낄 수가 있는 거죠. 또 개인들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또 저희처럼 가족 컬렉션을 하게 되면 또 가족들 행복합니다. 그리고 제가 이건기 대표님을 또 그림 아니었으면 어떻게 만나뵙겠습니까? 그런
여러 가지 어떤 만남을 이루는 그런 힘이 있습니다, 미술은. 그리고 어떤 시대의 변화를 저희가 미술을 통해서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코로나 특히 팬데믹 전후 지금 완전히 끝나진 않았지만, 이제 온라인 뷰잉룸이라는 것들이 생기면서 컬렉션이 MZ 세대들 방에 완전히 돌아섰더라고요. 그러니까 저희는 뭐 옛날에는 갤러리를 가서 보고 작가님 뵙고 이런 식으로 구입을 하는 게 대부분이었다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인터넷을 보고 바로 연락해서 구입하고 이런 패턴이죠. 근데 그게 변화라고 생각합니다. 변화고 그 변화를 또 같이 받아들여야 될 것 같고 또 결국 그렇다 하더라도 뭐 거래를 하게 되면 갤러리 대표를 만나게 되고 또 이야기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거래라는 것도 말을 통해서 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어쨌든 그런 패턴들이 바뀌고 있고 또 그런 젊은 분들은 또 빅데이터를 이용하는 그리고 아까 전에 말씀드린 아트넷이나 아프러스 같은 그런 외국 사이트들을 잘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벌써 NFT가 이제 제작이 돼서 가상 세계에서 그림들이 판매되는 세상이 됐으니까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다. 그리고 이 빠른 변화들이 더 빠를 것 같다. 그런 생각을 많이 했고. 그리고 이제 각자 역할을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갤러리스트들의 역할, 그다음에 작가의 역할, 또 지금 기아프를 지금 하고 계신 또 대표위원장님도 계시지만, 또 협회의 역할, 그리고 또 기업의 역할, 그건 또 있을 거고요. 기업은 또 저희는 또 우리나라가 생각보다 많이들 미술관 2000년 이후로 많이 짓고 일반인들을 위해서 많이들 하시거든요. 뭐 리우미술관도 그렇고 이루스페이스도 마찬가지고 코롱하고 계시는 스페이스 K, 호시아의 LG 아트센터라든지 그 다음에 세아그룹도 마찬가지 여러 그 기업들이 일반인들을 위해서 이제 미술관을 많이 개설을 하고 또 전시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기업의 역할, 또 국가의 역할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하지 않나. 그리고 교육 시스템을 또 고민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떤 이 미술의 어떤 확장을 위해서는 많은 분야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노력을 해야 우리가 건강한 컬렉션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외국 바젤과 이번 프리즈 스쿨을 보면서 역시 미술도 국력이다. 네. 경제력이구나라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이제 세아그룹에 이번에 이제 김웅기 그 회장님이 김한기 선생 그림을 구입하셨거든요. 그때가 2019년도인데 홍콩 아마 그리스 경제매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 우리나라 그러면 최고 경매가가 기록이 얼마냐? 김한기 선생님의 135, 이 기록입니다. 그게 좀 아쉽죠. 뭐, 빈살만은 5천억짜리 그림을 가지고 있는데, 이제 그런 게 아마 국력인 것 같고, 조금 더 기업들이거나 우리나라가 좀 이런 미술에 대해서 확장이 되면 그 많은 이제 컬렉션을 하지 않겠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컬렉션을 바라보면 그런 어떤 국력에 대한 이런 것까지도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네. 그래서 결론은 작가 갤러리스트 컬렉터는 동반자이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사진은 이제 올리전 이유는 레오 카스텔리라는 갤러리스트입니다. 1982년도에 요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 여기 보시면 이제 옆에 있는 분이 앤디 워홀, 저 밑에 있는 분, 앉아 계신 분이 이제 로버트 라우셴버그라는 작가입니다. 지금 돌아가셨고 지금 서울에 지금 타데우스 로팍에서 전시하고 있거든요. 이분 작가분이. 근데 이제 그렇게 우리가 공존했다는 거죠. 이 시대에. 우리가 열심히 살고 있을 때 이들은 또 저런 작품 활동을 했고 또 그들 나름대로 정말 대가들이거든요. 돌아가신 분. 최근에 돌아가신 분도 있습니다. 저 위에 이쪽에 이제 머리 많이 이제 볼드 되신 저분이 이제 서울에 그 측계천에 가면 스파이랄이라고 그 나선형 작품이 있거든요. 그분이 저분이 그래서 올덴버거 그런 작가들을 이 카스텔리가 키우고 이제 시장을 확장했던 거죠. 그래서 과연 우리도 이제 조금 더 지금 많은 갤러리들이 그렇게 가야 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들을 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신의 취향과 철학으로 저희 뭐 강의가 건강한 컬렉션 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